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획을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시간은 이제 발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발해는 고구려를 이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 먼저 볼 건데, 고구려 부흥운동 과정에서 이제 건국을 하게 됐다. 이제 부흥운동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 고구려 부흥운동은 실패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좀 넓게 봤을 때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복습해 볼까요? 고구려 부흥운동 하면 안검고라고, 안승, 검모잠, 고연무 이렇게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죠. 이 발해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건국을 먼저 다 살펴본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발해 건국인데, 발해 건국은 676년 이제 나당 전쟁이 끝나게 되지. 신라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대동강하고 원산만 이남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대동강 이북은 처음에는 이제 그 당나라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하게 되면서부터 대동강 이북에 있는 땅은 다 이제 발해 땅이 되게 되고, 발해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고구려가 굉장히 광개토대왕 때, 장수왕 때, 문자명왕 때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발해는 그보다 더 많은 영토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 좀 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당전쟁 이후에 이제 평양에 있었던 안동 도호부라고 다 기억하고 있죠. 너무 지금 평양 내렸는데 한 이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안동 도호부를 저쪽 요동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요동 쪽으로 옮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고구려 유민들을 분산시켜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얘네들이 이제 또 반란 일으킬까봐.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영주라는 지역이 있어. 여기 이제 요하강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요하강 동쪽으로 해서 요동이고, 이쪽 요서인데, 요서 지역에 영주라는 지역이 있었고, 영주라는 지역에서 거란 민족인 여기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한 시대야. 지금 당나라의 땅에서 일어난 그런 봉기인데, 요때 우리 이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하고 말갈인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제 숙신, 음루 이렇게 불리다가 이제 말갈족으로 불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 후금, 물론 이제 고려시대에도 이제 금나라를 세우게 되지만, 이제 조선시대 때 후금, 그다음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이제 청나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야.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하고 일부 말갈인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서 막 이제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데, 지도를 노란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요하강이 흐르죠. 이게 요동 반도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압록강보다 훨씬 위에 있는 이 지역에서 천문령이라는 데가 있어. 천문령. 여기서 이제 당나라 애들이 그냥 보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해고라든지 이런 당나라 장수들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못 가게끔 막는 거지. 이제 근데 여기서 누가 이기냐면 대조영이 이깁니다. 대조영이 이겨서 이제 쭉 가가지고 백두산, 우리나라의 명산이라고 있죠. 이게 백두산의 위에 있는 동모산이라는 데다가, 동모산에다가 698년이니까 7세기가 되겠네. 7세기 때 발해를 건국합니다. 발해를. 처음에는 이제 발해라는 나라 이름이 발해가 아니었고 진국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발해군왕으로, 발해국왕으로 당나라가 인정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 발해의 건국이 갖는 의의가 뭐가 있냐면, 고구려의 영속성 또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는 거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증거. 고구려 계승 의식의 증거. 이거 중요해요. 증거 같은 경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발해를 세운 사람이 대조영이고, 이 사람이 처음 세웠다라고 해서 고왕이 돼요. 고왕. 그다음 그 아들 무왕, 대무예라고 해서 대무왕이 있고, 그다음 또 그 아들 대흠무. 본명은 대흠무고, 왕으로 불려지는 칭호는 문왕입니다. 얘네들 때 이제 일본에다가 이제 국서를 보내. 일본에다가 이제 그것도 차츰 여기 밑에서 설명을 할게요. 일본에다가 국서를 보내요. 8세기 초. 그때 대무예도 보내고 흠무, 그러니까 무왕도 보내고 문왕도 보내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고려 국가야, 우리는 고려 국왕이야라는 이제 그 단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발해를 세웠지만 우리는 고려를 이은 나라고, 그다음 부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왜 고구려가 아니고 고려냐면, 옛날 그 고구려의 이름이 되게 다양해. 고구려의 이름이 고려라고도 하고, 또는
고구려라고도 하고 또는 구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되게 많아. 사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차이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 똑같은 나라 고구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고구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게 지저분하네. 또 하나, 일본도 발에다가 국서를 당연히 보내겠지. 그때 이제 여기 나와 있네. 고구려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라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중국의 이제 당나라 역사서요. 당나라서. 그래서 구당서. 옛날에 쓰여진 구당서. 뭐 이거보다 조금 최신에 쓰여진 건 이제 신당서라고 하는데 일단 구당서 내용에 보면 대조영은 고구려 사람이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증거들을 통해서 발해는 고구려이었구나. 이거 말고도 이제 문화파트로 가면 발해의 이제 그런 뭐 정해공주 무덤 스타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돌 또는 기와 이런 것들 이제 문화적인 그런 유물로도 발해가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발전 볼게요. 발전. 지금 좀 다 쓰진 않았는데 이제 발전 상황이야. 먼저 발해 상황, 국제적 이제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거고 이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무왕, 뭐 고왕, 무왕, 문왕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신라가 있어요. 신라가 있고 신라는 처음 이제 맨 처음에는 신라라고 이제 당나라하고 이제 친했지. 나당 연합군을 만들 정도로 나당 동맹을 맺고 백제 660년에 없애고 668년에 고구려를 없앤 다음에 676년에 신라랑 당나라랑 싸워서 우리가 당나라를 몰아내버리지. 그러니까 사이가 좀 멀어진 거야. 근데 다시 또 얘네 둘이가 뭐 하얀색으로 할까? 하얀색으로 할게. 얘네 둘이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겨. 그게 뭐냐면 발해야, 발해.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다 분산시키고 이주시켜 버렸잖아. 근데 대조영이 데리고 여기 동무산에다가 발해를 건국하다 보니까 긴장한 거지. 신라 역시도 긴장하고 있는 거야. 긴장하고 있어서 발해하고 당나라하고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은 건 당연하고 발해하고 신라하고도 좋지 않아. 그래서 발해를 견제하려고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2의 나당 연합처럼. 둘이 미군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친해지게 되고, 자, 발해 같은 경우도 위험하잖아. 밑에는 신라 있고 왼쪽에는 엄청 큰 나라 당나라가 있으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이제 손을 잡습니다. 일본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 일본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끊임없이 당나라를 괴롭혔던 북방 유목민족인 돌궐하고도 친하게 지냅니다. 마치 당나라를 견제했던 고구려의 모습과도 비슷해. 이렇게. 십자형 외교하고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발해 각 왕의 업적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발해 발전 건국까지 살펴봤고 발해 발전 이제 각 왕들의 업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왕들은 고왕, 무왕, 문왕, 선왕 정도. 뭐 애왕은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가 상황까지 살펴봤고 고왕 먼저 볼게요. 고왕은 대조영이야. 뭐 이제 발해를 건국한 거밖에 없어요. 발해를 건국했다라는 거. 나라 처음 이름이 진국이었다. 근데 이제 당나라가 발해 군왕으로 이제 봉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이 발해로 바뀌어요. 여기 발해는 연호를 잘 잡고 가야 돼. 연호 하면은 그 광개토대왕 때 영락, 그다음에 신라의 버풍왕 때 이제 건원 이런 게 있었고 이제 발해에서는 좀 연호가 많이 등장합니다. 연호를 잘 잡고 가야 돼.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제 천통이라는 이제 연호를 사용했고 그 아들이 이제 대무예야. 무가 들어갔네. 파이트 기질이 있었다는 애야. 대무예. 그래서 싸움을 굉장히 좋아했고 잘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를 이제 합니다. 나라 이제 정책을 운영을 해요. 연호는 이제 이난이라고 했어. 이제 어질고 되게 편안하게 나라를 통치했다. 이런 거야.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중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거야. 같은 한 나라 안에서 연호를 두 개를 쓸 수 없거든. 당나라도 쓰고 있고 발해도 쓰고 있어. 발해는 지방 정권이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동등한 국가 대 국가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구려나 발해가 중국의 그런 지방 정권이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이 아저씨는 등주라는 데는 이제 산둥반도에 있는 데거든. 여기다 지도를 잠깐 그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산둥반도라 그랬잖아. 근데 이쪽에 이제 등주라는 지역이 있어. 여기 이제 등주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를 갖다 먼저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발해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고구려랑 똑같아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야. 중국이 전체를 다 통일한 나라, 수나라가 등장했을 때
이렇게 방어 정책을 취하지 않고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그랬잖아. 선방을 때렸다 그랬잖아. 얘는 똑같은 거야. 고구려를 이겼기 때문에 얘네도 중국 당나라가 우리를 계속 쳐들어올 것 같아. 먼저 선제 공격합니다. 그때 파견했던 장수 이름이 장문효야. 굉장히 중요해. 선제 공격한. 왜 굳이 등주를 공격했냐면 여기가 해군 기지거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해군 기지야. 해군 기지. 가서 완전 박살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야오어강이 흐르는데 이쪽 이제 요서 지역에서 계속 이제 격돌이 일어납니다. 요서 지방에서 격돌이 일어나. 자, 이제 당나라랑 싸우다 보니까 당나라가 누구한테 수였을 치겠어? 또 신라야. 그러면서 이제 신라랑 가까워지는 거고 또 신라의 대동강 이남의 땅들을 이제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공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라도 지방 제도를 잘 정비하고 그쪽 지역을 막 이제 개발하고 그래. 그 폐강진 이런 데 진들을 세우기 시작하거든. 그런 많은 진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왕건이 나오는 거야. 고려를 세우는 왕건. 자, 그러면 이제 발해도 가만히 있냐? 아니지. 위에 있는 돌궐하고 밑에 있는 우리 일본하고 친교를 맺게 됩니다.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이뤄냈다라는 걸 볼 수 있어. 또 하나, 이 우왕도 일본하고 이제 친하면서 이제 편지를 이제 이렇게 주고받잖아. 이제 국서, 나라에 이제 외교문서를 주고받을 때 여기 보면 이 발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고구려와 부여의 풍속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로 우리는 발해지만 나라 이름 발해인데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고구려는 또 어디 나라를 계승한 거야? 부여잖아. 부여.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스크가 일본 건데 얇아서 되게 좋긴 하거든. 숨쉬기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 마실 때마다 이게 자꾸 붙어. 짜증나게. 자, 그다음은 이제 다음에 문왕이야. 문왕 대흠문인데 문이 들어갔네. 얘는 싸우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했네. 그 보면 되고 그다음 신라의 신문왕하고 좀 비슷해. 신문왕하고 또는 그 누구야 고구려의 소수리망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 아저씨도 연호를 썼네. 연호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연호 대흥하고 보력 두 개를 같이 쓴 게 아니라 대흥이라 먼저 썼다가 나중에 보력으로 바꾸는 거야. 이 아저씨는 당나라랑 이제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당나라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건국했을 때나 좀 강했지 뒤로 갈수록 굉장히 무너지고 혼란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거든. 안사의 난이 일어나거나 황소의 난이 일어나거나 하면서 당나라도 위기에 많이 빠지게 돼. 봉착하게 되고. 자, 어쨌든 이 문왕 같은 경우는 당시 선진국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문물을 수용해서 배워야 되겠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진 문물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좀 더 수월하고 편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당나라랑 친하게 지냅니다. 목적이 있는 거야. 그냥 막 당나라를 좋아한 게 아니야. 당나라한테 다 퍼주려고 좋아한 게 아니란 말이야. 고구려의 영유왕이 그렇게 했다가 영계소문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당했죠. 몸이 반절로 잘렸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좋은 것만 가지고 온 것뿐이야. 근데 뭘 가지고 왔냐면 중앙제도를 삼성육부로 바꿔. 당나라에 있었던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는 그런 부서가 있어. 우리로 얘기하면 행정부 같은 건데 행정부, 입법부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 삼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물론 이름을 바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다음에 발해 통치체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 부서에 법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먼저 내놓고 그 법안을 심의하고 법안을 이제 실행하는 그 실행 부서가 6개가 있어. 그게 육부라 그래. 육부. 당나라에는 이호, 예병, 이부, 호부, 예부, 병부, 이호, 예병, 형부, 공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호, 예병, 형공 6개인데 발해가 그걸 그대로 수입해와. 이제 이름은 바꿔. 충, 인의, 지, 예, 신 이렇게 6개로 바꿔서 똑같이 한단 말이야. 발해 통치체제 때 좀 더 자세하고 학교도 설치. 학교도 주자감이라는 이제 학교도 설치해. 대학이야. 이거 복습해 볼게. 고구려에 있었던 대학이라고 했는 고구려의 대학은 뭐가 있었지? 소수리망 때 태학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신라의 신문왕 때 대학 만들지. 그게 국학. 그다음에 이제 발해의 주자감 이렇게 되는 거야. 고려로 가면은 국자감, 조선시대로 가면 성균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친구 때는 이제 발해 이제 문왕 때 엄청나게 유교적인 이제 학문이 발전하게 돼. 그러면서 신라하고 이제 라이벌 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 힘이 무식하게 힘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 싸움으로 하는 거지. 누가 공부를 잘하냐, 누가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하냐. 이걸 이제 싸워. 그 증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쟁장 사건, 두 번째는 등재 서열 사건이야.
그냥 간단하게만 알면 돼. 쟁장 사건이라는 것은 신하들이 이제 당나라로 갔어. 선진국이야. 신하가 발해 신하도 가고 이제 신라 신하도 갔는데 누가 더 당나라 황제하고 가까이 앉느냐. 그러니까 서열이 있거든. 사신들이 앉는 의자의 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군대 가잖아. 그러면 고참이 될수록 문에서 가장 멀리 앉게 돼. 문에서 멀리 앉게 되고 문 가까이 앉는 애들 쫄병이야. 쫄따구. 2등병, 뭐 1병 이런 애들이고 병장 이런 애들은 저 끝에 앉아 있단 말이야. 똑같아. 자리 싸움 하는 거야. 우리 신하를 좀 더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요게 쟁장 사건이고 등재 서열 사건은 시험 봤는데 이때는 시험이 이제 객관식 이렇게 문제로 찍는 게 아니라 주관식이란 말이야. 다 논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채점자의 주관이 조금 반영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누가 이제 1등 하느냐. 이제 싸움이야. 근데 거의 빈곤과라는 시험 얘기했었잖아. 빈곤과 당나라에 있었던 외국인들을 위한 시험인데 거기서 신라 아니면은 발해가 맨날 1등을 다투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나라 사람을 1등으로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막 찔러 넣는 거야. 그게 등재 서열 사건이야. 자, 이제 문왕 때는 수도로 옮깁니다. 상경이라는 데로 옮겨. 상경, 용천부라는 데로 옮겨. 상경, 동경, 중경, 상경 뭐 이렇게 있어. 근데 남경도 있고 이때 상경으로 옮기긴 해. 원래 이제 수도가 중경으로 옮겼다가 다시 상경으로 이사한 거야. 근데 이것도 나중에 한 문왕 끝때쯤 가면 동경으로 다시 옮기고 문왕하고 선왕 사이에 성왕이라고 있어. 그 왕 때 다시 이제 수도를 상경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 자기를 황제라 그랬어.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 증거가 자기 공주 둘째 공주가 정혜공주고 넷째 공주가 정효공주야. 얘네들의 무덤 이런 데 묘지석이라고 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자기가 황상이라고 했구나. 황제. 그러니까 나라 힘이 엄청 강해진 거야. 그다음 이때도 일본하고는 당연히 친했겠지. 일본의 외교 문서를 보면 또 나는 고려 국왕이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I'm 고려인에서 고려 국왕 대흠무 또는 일본은 우리 사위나라다. 이제 점점 일본을 좀 우습게 여기는 거야. 옛날에 이제 이랬어. 일본을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우습게 여겼어. 그래서 대비책을 잘 세우지 못해가지고 조선시대에 1592년에 159 있을 때가 아니야. 1592 1592년에 완전 박살 나잖아. 자, 일본은 사위나라라고 했고 또 자기는 하늘의 손자다라고 해서 천손 사상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왕권 강화의 역할이고 왕권이 엄청 강화되었다. 나라 전성기다라고 보면 돼. 실제 전성기는 선왕 때지만 그리고 이제 신라도라는 것을 이때 개설합니다. 개통의 신라도는 이렇게 이제 나라가 나눠져 있어. 지금처럼. 지금이 제2의 남북국 시대라 그래. 가끔 이제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남북국 시대라 그러고 옛날에 여기 첫 번째 남북국 시대는 신라 발에 있었던 시대를 얘기하니까 여기 남경이라는 데가 있거든. 남경. 이제 수도가 얘네가 5개가 있어. 이게 나오겠지만 어딨지? 여기 있네. 오경. 이거 수도인데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어가는 데가 있단 말이야. 신라로 이어지는 이 길. 여기 이제 신라도라 그래. 신라도. 신라랑 다시 이제 사이가 좋아졌다. 무왕 때는 되게 나빴는데 문왕 때는 이제 사신도 교환할 정도로 좋아진 거야. 그리고 되게 선의의 경쟁을 많이 했겠지. 이게 선의의 경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선왕이야. 선왕의 본명은 이제 대인수인데 이 아저씨 아는 거는 뭐 건흥은 뭐 살짝. 제일 중요한 게 대흥보력이야. 문왕의 대흥보력, 연호에서 무왕은 인안. 이 2개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선왕 때는 거의 발해 전성기야. 그래서 요동하고 연해주 지역까지 차지한 거야. 그러니까 최대 영토로 확보를 한 거야. 그래서 중국이 선왕 때 되면 이제 발해하고도 관계가 많이 좋아지거든. 그래서 물론 문왕 때부터 좋아졌지만 중국이 지어준 별명이야. 와, 너는 해동 성국이다라고 해서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 즉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발해는 진짜 엄청난 나라구나. 정말 좋은 나라구나. 그래서 위대한 나라구나. 그래서 해동 성국이라는 별명을 친히 지어줍니다. 그리고 문왕은 이렇게 보면 될까? 문왕은 문왕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좀 쉽게 약간 중앙 정치 체제를 많이 이제 통치 체제를 이렇게 바꿔냈어. 그리고 중앙 통치 체제를 당나라 걸 수용해가지고 선진적이게 바꿨단 말이야. 선왕 같은 경우는 지방을 좀 많이 바꿨다라고 그냥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지방 통치 체제인데 지방 행정 구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눕니다. 5경 15부 62주. 이것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발해 통치 체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
오경은 일단 수도급이고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15부야, 15부. 우리나라 지금 전국 8도처럼 이때 얘네들은 전국 15부로 나눈 거야, 15부. 땅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15개 부 중에서 좀 더 수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리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에다가 5개의 수도를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이 부 밑에는 62주가 있고, 주 밑에는 당연히 현이 있겠지. 그다음 완전 시골로는 촌이 있고, 촌은 이제 토착민들이 많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왕 때가 거의 전성기였다라는 거, 해동성국 잡고 가야 되고, 나 이제 마지막 쭉쭉쭉 가서 이제 애왕 때, 나라가 오래 못 가. 애왕, 뭔가 슬프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애왕, 슬픈 왕, 왜 슬프냐? 이름 몰라도 돼, 인선인데, 거란에 의해서 망하거든. 926년에. 698년에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926년에 망해. 진짜 얼마 안 간 거야. 200년 좀 넘게 간 거야. 200년도 많이 간 건가?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는 많이 간 건 아니야. 근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는 200년 이상 갔으면 진짜 오래 간 거야. 오래 간 거. 자, 거란에 이때 왕이 야유라복이야. 야유라복이 뭔가 이름 좀 이상하지. 야유라복이한테 멸망당해. 그래서 이 고려인들은 이때 되면 이제 거의 고려가 등장하거든. 918년에 고려를 세우거든, 왕건이. 936년에 이제 고려가 전체 다 통일을 하고, 고려는 거란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왕건 같은 경우는 고려인들은 발해는 우리 같은 민족이야라는 의식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같은 민족을 멸망시킨 거란은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 해서 훈유십조라고 왕건이 자기 자손들한테 자기 이제 앞으로 왕이 될 후손들한테 써놓은 거야. 네가 왕이 되거든 이런 10가지를 잘 지켜야 된다. 그 중에 거란을 금수의 나라라고 표현한 게 있어. 짐승 같은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거길 전혀 본받지 마라. 친하게도 지내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 왜?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래. 멸망시킨 사람은 야유라복이야. 발해는 이제 고구려를 이은 나라잖아. 그래서 그대로 그냥 멸망 상태로 있지 않아. 어떻게든 부흥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다시 더 리바이벌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후 발해를 세웁니다. 이것도 뭐 얼마 안 가. 10년인가? 926년에서 936년인가 하고 또 망하고 다시 정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이거는 조금 거란을 좀 괴롭혔던 것 같아. 괴롭혔던 것 같고, 이 이후에도 뭐 많이 나옵니다. 한 200년간인가 부흥운동이 지속됐대. 부흥운동의 사이즈가 다르지. 발해가 200년 좀 넘게 갔는데 부흥운동만 200년이야. 200년. 이 후발해는 이제 망하고, 내분 때문에 망하고, 후발해가, 후발해가 완전히 망하기 한 2년 전 정도 전에 내분이 일어나거든. 그때 이제 왕자였던 대광현이가 고려로 옵니다. 고려로 와서 우리 고려 왕건이 이제 잘 받아줘서 이제 대시로 왕으로 좀 바꿔줘. 그러니까 왕족으로 인정해 준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발해의 왕의 업적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발해를 살펴볼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고구려를 이은 나라라는 거, 그 다음에 각 왕들의 업적들, 무슨 업적, 어떤 일이 있었고, 연은 어떻게 사용했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발해의 통치체제,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해 같은 경우도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 지방, 군사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앙 같은 경우는 당시에 선진국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나라가 이때 당시엔 당나라였기 때문에 당나라의 것을 모방을 합니다. 당나라의 삼성 육부 체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세계사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할게요. 왜냐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이제 세계사도 있기 때문에. 당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육부인데, 삼성이라고 할 때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고 있어요. 상서성. 이렇게 이제 성이 3개가 있어서 삼성이라고 해요. 삼성이라고 그러고, 이 상서성은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얘네들은 이제 법안 같은 것을 위반하는 애들이야. 이제 법안 같은 것을 만들고 나서 얘네들이 그 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이 친구들이 그 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야. 심의기구 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그 법안을 이제 실제로 시행하는 그 애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어요. 육부는 6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 육부가 발해 거, 그 다음에 고려 거, 조선 거. 여기 이제 시험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써놨는데 이호, 예평, 형, 봉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가면 이렇게 중국을 완전히 똑같이 따라합니다. 사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부서로 나눠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걸 따라한 거야. 이게 당시에 되게 선진적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삼성을 따라해. 삼성 육부 체제를 발해가 거의 가져와서 수용을 해서 똑같이 하지 않고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따라합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도 당나라의 삼성 육부 체제를 따라서 합니다. 송나라, 이제 중국의 송나라 체제의 것도 따라하는데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살펴볼게요. 자, 중앙제도를 정비한 왕은 문왕이에요. 무왕 다음에, 무왕 같은 경우는 파이트라 그랬잖아. 그런데 문왕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브레인, 머리를 쓰는 이제 왕이었다고. 대문예라고 이름은 실명은 그렇고, 원래 이름은 그렇고, 이제 문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내잖아요. 친선관계를 유지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삼성육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여가지고 통치체제를 중앙을 만드는데, 첫 번째, 얘도 세 개 만들어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입니다. 중국으로 보면, 중국에서는 얘가 제일 힘이 세요. 중서성.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이 해서 얘가 힘이 세긴 한데, 얘는 이제 중서성이 아니라 이름만 바꾼 건데, 얘가 중서성이야. 중국으로 봤을 때는 중서성, 문화성, 상수성입니다. 상수성. 근데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좀 독자적으로 다르게, 중국의 상서성에 속하는 정당성이 발해에서 힘이 제일 셉니다. 제일 세. 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짱은 정당성입니다. 여기에 대표는 대내상이라 그래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도 집사부의 리더를 대표를 시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대내상이야. 대내상.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다. 정당성의 리더는 대내상이고, 그다음에 선조성의 리더는 좌상이고, 그다음에 중대성의 리더는 우상이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 좀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정당성 같은 경우, 정당성 밑에는 6개의 부서가 있는데, 6개의 부서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2개로 쪼개요. 3개씩 해서 좌사정, 우사정이 나옵니다. 좌사정, 우사정. 이제 좌사정, 우사정인데, 좌사정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이제 충부, 인부, 의부. 우사정은 지부, 예부, 신부인데, 이거 부자를 빼버리면 충인의 지의 신이야. 충인의 지의 신. 이게 뭐 종교나 철학으로 봤을 때 뭐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아? 불교하고 많은 것 같아? 유교하고 영향이 많은 것 같아? 기독교하고 영향이 많은 것 같아? 유교하고 영향이 많은 것 같아? 유교하고 영향이 많은 것 같아? 유교잖아.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유교적 명칭을 사용한 거야. 유교적 명칭. 자, 이 부분이 당나라랑 다른 점이야. 다른 점. 독자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 독자적인 게 있어. 당나라 같은 경우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리고 상서성 아래에는 이후, 예병, 형궁, 바로 육부가 있는데, 다리 같은 경우는 바로 육부 전에 이걸 3, 3으로 쪼갠다고 그랬잖아. 2개로 쪼갠다고. 이원적인 모습이 보여져. 볼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육부. 그래서 이원적인 모습이 보여져서 육부의 이원적 운영이라고 할까? 이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 이제 독자적인 모습이야. 이렇게. 네.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인 명칭이고, 육부를 2개로 나눠서 이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독자성이라고 할까요? 독자성? 독자적 운영. 이렇게 독자적 운영의 모습 2가지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거 잠깐 살펴볼게요. 충인의 지혜신, 이거 외워야 돼? 충인의 지혜신은 발해 거고, 여기 이제 고려로 가잖아. 고려로 가면, 이병호, 형예공이라고 있어. 여기 육부. 이병호, 형예공, 이렇게 가, 순서가.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있는 게 힘이 가장 센 거야. 맨 처음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중요도로 순서를 이렇게 매긴 거거든. 살펴보면, 충부는 인사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뽑는 걸 하는 거지. 뽑아서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사권이. 지금 너희들한테는 별 와닿진 않겠지만 나중에 사회 나오고 나면 인사권이 엄청나게 세거든. 대통령한테도 인사권이 있잖아. 장관들이 임명할 수 있는 거. 국민도 총장도 임명했나? 아무튼 그렇게 임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이제 저 자리 하나만 주세요. 근데 당에도 마찬가지지 않니? 저 자리 좀 하나 주세요. 라고 공천받고 싶어가지고, 당에서 국회의원 나가고 싶어가지고, 뭐, 비례대표나 아니면, 아무튼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당에서 공천을 해줘야 되거든. 너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근데 당에서 지적을 안 해줘. 근데 나는, 지정을 안 해주는데 난 국회의원이 하고 싶어. 그럼 당에서 나와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힘이 진짜 세거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 그 다음에 2번째, 인부는 재정이야. 국가 재정. 지금 이제 세금 관리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재정.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들어온 세금을 얼마 거둘 것인가. 그 세금을 어디다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래서 의례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외교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의무 같은 경우는 외교나 뭐 의례, 뭐 교육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지부 같은 경우는 이후 예병에서는 병으로 그러니까 군사 싸움, 병사 이렇게 보면 돼. 국방부에 현재로 보면은 여기서 예부는 법률이야. 법률, 뭐 이제 사법, 그런 이제 법률 이런 것들 담당하는 게 예부였고, 신부는 신부 토목이야. 토목. 이제 국토건설부라거나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건물 만들고 도로 만들고 이제 간접 상자분 같은 거 만든. 토목. 근데 이걸로 보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이 유교적 명칭보다는. 이 인사권. 호는 각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 집. 그러니까 집마다의 그 재정. 집의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야 세금을 걷잖아. 그래서 그런 거. 얘는, 얘를 갖춰라 해서 교육, 의례, 이런 거고. 외교에도 얘가 되게 필요하거든. 외교 일을 하는데 막 얘네들 쓰는 그 언어들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칭이야. 뭐 이런 말, 이건 희귀템이야. 이런 걸 쓰면 격이 떨어지는 거야, 국가 격이. 그러니까 육식체 같은 거 쓰면은 격이 확 떨어지죠. 자, 병사, 형은 때리는 거야, 형. 형법, 형법. 그러니까 법률이고, 공사한다, 토목. 이렇게. 중요하다. 되게, 안 됐네. 선두성, 중대성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삼성이야. 이렇게, 얘네가 삼성이야, 얘네가 삼성. 여기가 이제 부가 6개네. 이거를 육부라고 합니다. 육부라고 그러고. 자, 이제 중정대가 있는데, 중정대는 신라의 사정부 같은 거야. 사정부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구라 그랬어. 이거 여기 짜증나. 이거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또 있어. 고려시대 가면 이제 어사대라고 있고, 조선시대 가면은 뭐, 사헌부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다 외워야 돼. 자, 사정부. 문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서관 같은 기능이야. 당시엔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겠다. 당시에는 이제 책이 굉장히 귀했잖아. 지금처럼 책이 되게 많고, 뭐 인쇄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막 많이 뽑아내고 대량 인쇄되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 당시에는 이게 서적 관리, 이게 꼭 지식의 창고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주자감이라고 해서 주자감 같은 경우는 대신에 주자감은 교육기관이야. 최고 교육기관. 우리 현재 최고 교육기관은 대학이잖아. 그치? 얘네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되니? 중3, 고1, 고2, 고3. 이제 5년 있으면, 5년 후면 대학에서 지금, 5년 후 요맘때면 대학에서 뭐 하고 있을 때지? 기말고사 준비할 때인가? 대학은 방학이 되게 빨라. 방학이 되게 길어, 그리고 또 되게 길어. 거의 학교 다니고 1년 중에 거의 한 5개월인가 쉬는 것 같아. 자, 이제 그거야, 대학기관, 주자감. 이거 있었지,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누구 왕때인 것도 알아야 되겠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왕이야, 대부분 문왕이라고 보면 되고, 고구려의 태학은 소수리망이야. 다시 반복할게. 소수리망은 태학. 그 다음에 불교, 율령. 이렇게 잡고 가야 돼. 신라의 국학을 만든 사람은 신문왕이야.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집사부, 그 다음에 육두품을 등용했고, 뭐 이런 것도 김훈돌의 난을 진압하고, 이제 왕권이 이제 강화됐다는 것까지 잡고 가야 돼. 자, 지방으로 넘어가면, 자, 신라의 지방을 복습해볼게. 신라의 지방 같은 경우는, 신라는 구주, 오소경이라고 그랬어. 오소경. 특수행정구역으로는 향부곡이 있다라는 거까지 잡고 가야 돼. 구주 오소경. 근데 발해 같은 경우는 5경, 15부, 62주야. 여기서, 물론 얘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긴 해. 근데 중요한 거긴 한데, 여기서 핵심은 15부야, 15부.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전국 8도 같은 개념인데, 전국을 이제 15개로 나눴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수도격으로 크게 하는 거야. 거의 수도 취급을 하는 거지. 5개. 15개 중에 더 중요한 거. 요층지에다가 이제 오경을 설치한 거야. 경자는 이제 이게 서울경을 얘기하는 거야. 수도에 들어가는 걸 경이라 그래. 수도를 표현할 때 경. 그래서 옛날에 서울을 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자 들어가는 거고. 5경, 15부, 62주가 있다라는 거. 62주. 무슨 저번에 했듯이 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동, 이렇게. 시, 동. 현재 경기도, 오산시, 무슨 동,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 똑같아. 15부고. 자,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왕 때 조직을 하지. 저번에 이제 배운 부분이잖아. 문왕 같은 경우는 중앙제도를 정비했고, 그다음에 선왕 같은 경우는 이제 해동성국이라는 별명과 함께 또 지방제도를 이제 또 정비했다라는 거 또 잡고 가야 돼. 자, 이제 선왕 같은, 5경, 15부, 62주는 당연히 지방관이 파견됐겠지. 지방관이 파견되니까 지방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 5경은 5가지가 있어, 5경. 우리 오소경하고 헷갈리면 절대 안 된다. 이것도 근데 거의 동서, 남,
국 대신 여기는 상이라고 썼네? 중이 있었고, 거의 똑같아. 방향을 나타내는 거야. 상경, 용천부, 얘가 좀 중요해. 얘가 거의 수도야, 얘가. 물론 막 왔다 갔다 해. 중경 갔다, 동경 갔다, 다시 상경 갔다 이러는데, 얘가 거의 핵심이야, 핵심. 상경, 용천부. 중경, 현덕부, 서경, 안목부, 동경, 남경, 남해부, 이렇게 있다. 이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서경은 왼쪽이야. 왼쪽이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어느 나라가 있지? 당나라가 있잖아, 당. 그러니까 당나라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당나라 무역? 교역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동경, 지금 이제 동경. 어디야, 동경 하면? 일본이잖아. 그래서, 일본은 아니지만, 일본하고 이제 교역하는데, 이제, 만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남쪽. 발해 남쪽에는 있는 나라가 신라지. 그래서 이제 신라하고 이제 교류를 많이 했겠지. 신라하고 교류할 때 사용했던 도로가 있다 그랬지? 그게 신라도. 그 다음에 5경 15부 62주 밑에 현이라고도 있겠지. 현도 있고, 현 밑에는 이제 가장 시골 같은 개념의 촌락이 있어, 촌락은 이때 여기 발해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북쪽이잖아. 옛날 고구려 지역이잖아. 거기에는 우리나라 백성들도 살았지만, 말갈인 또는 이제 거란인들도 같이 살았어. 근데 그 말갈족들, 얘네들도 이제 발에 복속해 있는 상태였지. 얘네들, 이제 추장도 얘네들 다 했거든. 얘네들 인정해준 거야, 그 정도는. 밑에 촌락에는 말갈족들이 많이 있었다. 자, 이제 분사로 넘어갈게. 분사 같은 경우는, 신라하고 똑같아. 신라도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지. 신라의 중앙군은 주서당이라고 했고, 지방군은 십정이라고 했어. 여기는 딱 하나만 알면 돼. 중앙군대 이름만 나와 있어. 그래서 중앙군대는 10위라고 그래. 10위. 얘밖에 없으니까 외우기 쉽지? 중앙군대니까 당연히 중앙에 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데, 여기 상경 용천부에 있겠지?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데죠. 왕궁 또는 이제 중요한 이제 수도를 경비하는 데, 왕이 사는 수도를 경비하는 역할을 했고, 지방에도 당연히 군대가 있을 거야. 근데 용어가 없어. 사료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역사학자들은 나중에 발견하지 않을까? 근데 이 지방에는 이제 지방관이 지휘를 했다라는 거. 지방관이 곧 이꼴 지휘관이었다라는 거.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럼 군사들은 따로 뽑았냐? 그게 아니야. 그냥 거의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병사였어, 당시에. 지금하고 똑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좀 이해하기 쉽겠네. 그치? 어차피 니네 이제 19살 넘어가면은 이제 끌려가잖아. 그치? 똑같아. 이때도 그냥 일반 학생 또는 일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잖아. 이때도 그래서 농사. 그래서 병농일치라 그래. 병사와 농사 일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일치를 해서 병농일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발해 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는 일단 가장 크게 돈하고 관련 있는 거잖아. 먹고 사는 것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것하고 관련 있는 거, 농업, 먹는 거지. 그다음 목축, 수공업, 상업, 그다음 무역. 무역은 이제 대외의 무역.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 자, 농업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밭작물을 하는 거야. 밭이야, 밭. 농사는 벼농사는 잘 안 돼. 왜냐면 여기 기후가 너무 높은 데 있잖아. 냉대 기후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고 너무 춥고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논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한 800mm 이상 와야 돼. 1년에. 800mm 이상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400에서 800mm 그 사이 정도는 와야 돼. 그거보다 더 안 오면 이제 스택 기후지. 아예 없으면 이제 사막이고. 밭작물이야. 일부 지역에서만 벼농사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제 목축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목축으로 이제 많이 살아. 추운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 모피, 녹용, 사향 이런 것들이 유명해서 수출을 많이 했대. 근데 그 중에서 제일은 말이야, 말. 저기 이제 초원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야. 말 키우기 너무 좋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발해 같은 경우는 15부가 있대 그랬잖아. 지역을 우리나라 전국 8도처럼 얘는 15개의 부로 만들었지. 그 중에 솔빈부라는 데가 에서 키우는 말이 되게 상태가 좋았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 않니? 지금 현재도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얘기 있잖아. 똑같은 거야. 솔빈부 말이 굉장히 튼튼했다라고 보면 돼. 그다음에 이제 수렵 활동도 했고 그 예전에 내가 2010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도 좀 초반 때 정글의 법칙이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근데 얘네들이 저기 시베리아인가? 어디 갔지? 아무튼 좀
냉대기후 쪽에 이제 간 적이 있어. 지금 맨 이제 거의 열대기후 이런 데만 있잖아. 적도 쪽에. 근데 그때는 시베리아로 간 적이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김병만하고 얘네들이 이제 거기 이제 원래 사는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뭐 소나 이런 것들 잡아서 먹는단 말이야. 말이나 양 같은 거를. 근데 그 자리에서 추운 지역이니까 얘네들은 피도 막 마시고 그러거든. 근데 피 마시는 모습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 정글의 법칙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추운 지역이라서 얘네들이 이제 짐승들 단백질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필요한 거야. 근데 피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래. 먹으면 큰일 나. 근데 방송에서 이제 초창기 때 처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거기 갔던 그런 게 기억이 나네.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 나도. 와, 나랑 마실 수 있을까? 막. 수공업은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으니까 그냥 이제 가볍게 먹게 금속공예, 직물, 도자기 같은 거 만들었다. 뭐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었겠지. 상업. 이건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 상업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 파는 거잖아. 물건 사고 파는 거야. 그 물건 사고 팔려면 너네 장사하려면 어디다 많이 해야 되겠냐? 어디 시골 사람이 10가구밖에 없는 그쪽에다가 편의점 차리는 게 돈이 많이 되겠니? 아니 명동에다가 편의점 여는 게 많이 되겠니? 명동이잖아. 강남 이런 데다가. 그냥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쪽에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야? 수도잖아, 수도. 이제 당시 발해 수도는 상경 용천부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통의 중심지 같은데 이제 가면 수원역 그런데 사람 진짜 많잖아. 그런데 코로나 퍼지가 되게 좋겠지. 사람 많은데 수도권. 그래서 지금 비상사태잖아, 완전히. 막 밖에 돌아다니고 하면 안 돼. 지금 현재 같은 때는 PC방 같은 데 더더욱 가면 안 되고 사람 많은 데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 이제 빨리 코로나를 잡지. 예. 자, 대외무역도 하는 거야. 상업 같은 경우는 이거 장사하려면 사람 많은 데다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외무역, 이제 당나라랑 이제 대외무역을 할 때 이제 등주라는 이제 산둥반도에 있는 데가 발해관, 이제 발해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가 있을 정도로 이제 대외무역이 활발했다는 얘기야. 특히 이제 무왕 때까지는 안 그랬겠지. 이제 좀 관계가 대립 관계였잖아. 파이트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문왕 때부터는 이제 사이가 좋았다.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서 그런 거고, 거기 이제 중국하고 당나라하고 발해하고 이제 그 교역하는 그 교역로라고 할게. 그 길 영주도하고 압록도가 있다라는 거. 지도에서 살펴볼까? 영주도하고 압록도 이 두 가지가 당나라로 가는 길이야. 당나라로 가는 길. 일본하고는 뭐 워낙 친하니까 국서도 보내고 뭐 일반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문화도 전파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도를 통해서 이제 일본하고 여기 있네 일본도 일본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다. 대외 무역을 했다라는 거. 신라 같은 경우는 처음엔 대립했지만 나중엔 교류하지. 그러면서도 계속 대립하고 교류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 신라하고는 신라도를 통해서 이게 교류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신라도. 여기는 하나 이제 여기는 빠졌지만 이제 거란하고도 이제 교류를 했겠지. 거란해서 거란도라는 게 있었다. 거란도 총 5개네. 5개 도. 한 요 두 가지 정도 좀 잘 요거 신라도 일본도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이 정도 위치 잘 파악하고. 그래서 발해 경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죠? 지금 시간에 이제 발해 사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정치, 통치 체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 살펴봤고 이제 사회를 이제 살펴볼 거야. 자,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의 구성을 먼저 보면 고구려계 사람들하고 말갈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발해 같은 경우 발해를 그렇게 건국을 했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좀 소수고 말갈계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 그래. 지배층은 하지만 지배층이 더 중요하지. 자, 지배층 같은 경우는 대씨, 왕족은 거의 다 대씨. 그래서 대인수, 대흠무, 대무예 이렇게 있잖아. 대조영. 그래서 귀족은 고씨였다라는 거. 고구려를 이걸 통해서도 이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발해 같은 경우 이제 풍속들을 살펴볼게. 이제 발해 이제 법률과 풍속인데 모든 면에서 다 고구려랑 유사해. 그리고 이제 냉대기후였잖아. 이제 거의 유목민족들은 그런 성향들이 좀 보이거든. 얘네들이 이제 말을 잘 타, 일단. 말을 잘 타고 말 위에서 이제 싸우는 거. 칼도, 창 같은 것도 잘 다루겠지만, 특히 이제 화살 같은 거, 활 같은 거 잘 쏜단 말이야. 그래서 활 쏘기, 말 타기. 게임도 그래. 축구, 우리 이제 발로 하지만 얘네들은 말 타고 뭐 이렇게 무기같이 생겨 있어. 장대 막대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공 굴리면서 하는 거 있어. 거의 격투기야, 격투기. 이제 격부라 그래, 게임.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라는 거. 상층 문화는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했어. 상층 문화들, 얘네들이잖아. 지배층들. 얘네들은 당나라 문화를 좋아한 거야. 근데 하층 촌락민들은 이제 고구려나 말갈 사회 문화의 풍속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 선진국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지배층들은. 자, 근데 이게 선진국 거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건 우리나라 문화도 되게 좋은 거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이커 좋아하는 것도 되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도 막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끔
나 자신을 외적인 걸로 치장해가지고 인정받으려는 것보다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자존감이라고 그러잖아. 자존감이 높은 것, 자신감. 너무 커가지고 막 이기주의적이고 막 남들을 비판하고 그냥 남들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막 외적인 거 있잖아. 나 뭐 남들이 갖지 못하는 되게 비싼 신발 막 500만 원짜리. 그게 뭐 하는 짓이야, 500만 원. 뭐 자동차 막 몇 억짜리, 롤스로이드라든가 막 이런 것들. 그냥 뭐 시계 막 비싼 거, 안경 막 비싼 거. 그거보다는 그런 걸로 물론 자기 취미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남들한테 보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 귀족 문화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세계사를 살펴보면 나와. 귀족 문화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꾸 이제 조선시대에 가면 문화가 바뀌어. 문화가 바뀌거든. 이제 뭐 백자였다가 이제 청화 백자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들 지금도 그렇잖아. 이제 조금 이제 교양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뮤지컬 아니면 이제 클래식 이런 거 듣잖아. 오케스트라 연주들 듣고 미술관 가고. 여러분들 미술관 갈래? BTS 콘서트 갈래? 그럼 BTS 콘서트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하층 문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문화, 귀족 문화를 왜 이렇게 선호하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분하고 싶어서 그래. 니네들이 미술을 알아? 뭐 이런 개념이야. 니네들이 몽블랑을 알아?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걸로 하는 거 되게 이제 비참하지 않니? 그냥 나 존재 자체를 나를 아낄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럼 적어도 나는 나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아끼자는 얘기야. 그냥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냥 뭐 시장고 입고 다니면 뭐 어때? 그치? 뭐 탑10이나 스파오, 유니, 뭐 아무튼 그런 거지. 그냥 뭐 저렴한 거 입고 다녀도 내 인간 자체가 좋아야지. 외적으로 아무리 좋았자 필요 없어. 그 금방 뽀록 나오고 그래. 자, 고구려 계승의식 한 번 더 할게. 이건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면 고구려 이제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얘기야.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얘기야.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 건국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외교 문서 계속 나오네. 일본에다가 보냈던 거 대무예도 있고 무왕도 있고 문왕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 나는 고려 국왕이다. 대음무다. 뭐 이렇게. 그 외에도 문화적인 게 있는데 온돌은 우리나라만 쓰는 거야. 특히 이제 고구려가 썼거든.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문화야. 온돌, 기와나 석등 같은 것도 고구려에서 있었던 문양이 똑같이 이제 비슷한 게 발견이 많이 돼. 특히 상경 용천부에서.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정해공주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별표해 놓을까? 이제 정해공주의 무덤 양식을 보면 고구려 스타일이야. 굴식 돌방 무덤 있잖아. 안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무덤 이렇게 덮은 거.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은 이제 중국에도 있긴 하지만 이게 고구려 거를 이제 계승했고 또 하나 위에 천장이 모주림 천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를 이렇게 줄인 거야. 위에 천장이야, 천장. 위를 봤을 때 이렇게 돌을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또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모를 줄이는 거야.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이게 모주림 천장이야. 이게 모주림 천장. 고구려에 있는 이제 양식이거든. 무덤 양식은 쉽게 안 바꾼다 그랬잖아. 사랑하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깽판 치고 막 사랑은 뭐 PC방 가서 막 이러고 있을래? 배그하고 안 그러잖아. 그때만큼은 슬프고 애도하고 그다음 부모님한테 못 해드렸던 그런 것들을 생각나면서 좀 반성하고 막 이러잖아. 근데 막 나는 되게 진보적이니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네. 어떻게 할까? 막 나이트클럽에서 막 제사할까? 이러진 않잖아. 그치? 좀 사람이 경건해지고. 그러니까 되게 보수성이 강한 게 무덤이야. 잘 안 바꾼다는 얘기야. 무덤 양식은 쉽게 안 바꿔. 그러니까 자기 걸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나라 이름만 바꿨고, 자기의 이제 삶의 스타일 또는 이제 장래의 그런 스타일, 풍습들은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발해는 곧 고구려가 세운 나라다. 이렇게 우리나라다. 이렇게.